사실 거의 대부분의 출혈은 집에서 지혈이 가능해요. 무조건 피 좀 난다고 막 응급실로 쏘면 완전 개고생하죠. 근데 그 하나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 괴사가 생긴다든지 또는 심하면 실명도 가능하죠. 라인 만드는 NBU. 네, 안녕하세요. 오, 붓기 많이 빠졌네요. 예쁘네. 아, 진짜요? 음. 원장님 잘해주셔서 그렇죠. 네. 근데 첫날엔 제가 집에 가서 피가 약간 묻어나오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 좀 밤새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새벽이라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한숨도 못 잤어요. 그냥 전화하지. 안 받았을 텐데. 그래서 앉아서 주무시고 그러셨다는 게 그거구나. 맞아요. 아이고. 이게 수술이라는 게 받고 나니까 막 이것저것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혹시 미용 성형 시술이나 수술하고 나서 주의해야 할 사항, 응급실에 가야 한다, 그럴 만한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시술이든 받고 나면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냐 아니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런 게 좀 걱정되실 거예요. 대부분은 간단한 부작용 또는 뭐 저절로 좋아지는 그냥 회복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고요,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미용 성형 수술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적인 수술이나 시술에도 해당되는 얘기니까요,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작용은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신체적인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피가 나는 것, 그리고 피가 막히는 것. 피가 나는 거라면은 출혈을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여기서 출혈은 아까 우리 PD님 그냥 조금 묻어났다, 꺼지에 좀 젖어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수술 후에 절개 부위에서 약간의 출혈은 정상입니다. 특히 이제 지방흡입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사용을 하는데요. 지방을 이제 부드럽게 풀어주고 또 마취 효과도 주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용액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그 용액 안에 약간의 혈액이 섞여 나와서 좀 붉게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많이 나와 막 이렇게 놀래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오히려 그거는 이제 나오는 게 더 좋아요. 붓기도 빨리 빠지고. 실제로 피라는 거는 그냥 붉은색이 아니에요. 검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첫 번째, 흐르면서 계속 멈추지 않는 출혈. 두 번째, 수술 부위가 점점 더 많이 부어오르면서 압박감이 심해지는 경우. 사실 피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나마 알 수 있는데 안에서 피가 나고 고이면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럼 피가 조금 나는 거는 크게 위험한 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출혈이면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혈액은 몸무게의 한 7에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kg의 성인을 기준으로 하면 4리터에서 한 5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10%가 유실되면 어지럽고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30% 이상 출혈을 일으킨다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1리터짜리 페트병인데 요거하고 요 정도를 출혈을 일으킨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몸 밖으로 1.5리터가 나오게 놔두지는 않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거는 안에서 생기는 출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고 출혈을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피가 조금 계속 난다 싶으면 바로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 피 좀 난다고 막 응급실로 쏘면 완전 개고생하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출혈은 집에서 지혈이 가능해요. 지혈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강하게 누르는 거예요. 압박이에요. 그냥 무조건 세게가 아니라 지그시 충분한 시간 동안 한 10분 이상, 그리고 압박과 함께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부종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얼음찜질 하세요. 그러면 얼음을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말씀드리죠. 그거는 이제 냉찜질의 효과와 함께 압박을 주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 얼마 전에 눈밑지방 수술하고 나서 실명했다 이런 사고를 뉴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출혈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출혈을 하게 되면 우리 피부 안에서 이렇게 얘가 막 팽만하게 되죠. 막 부풀어 오르다가 더 이상 차오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져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혈 효과가 나타나기도 해요. 이 안화지방의 출혈은 압력이 높아지는 그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신경은 안화지방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눈밑지방을 재배치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 출혈이 계속 많이 생겨서 엄청난 덩어리로, 혈종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 덩어리가 생기게 되면 그게 이제 눈 안구를 누르고 더 나아가서 신경을 누르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혈액보다 안에 고인 혈액이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라든지 하안검 수술 같은 거 하게 되면 수술 후에 그런데 이제 피가 좀 나와요, 그리고 걱정되신다고 연락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씩 새어나오는 경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눈알이 빠질 것 같고 막 굉장한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눈이 막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빨리 응급실을 최대한 가서 주사기로 혈액만 뽑아주면 실명을 막을 수가 있죠. 주사기를 눈에 넣어서요? 아니, 눈알이 아니라 눈 안에 넣는 건 아니고요. 눈 주변에 그 혈종이 찬 거를 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출혈이 안 생기게 수술을 잘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떤 의사도 피가 나는 거를 두 눈으로 보고 이렇게 닦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늦게 피가 나는 지연성 출혈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혈압이 많이 올라가거나 또는 이제 복압이 증가하면서 순간적으로 압력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들인데 기침을 하거나 토하거나 그래서 또 막 제가 너무 심한 운동은 막 바로 수술 직후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특히 이제 고혈압이 기본적으로 있으셨던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흔해요. 그래서 수술 전후에는 그런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고혈압 약은 반드시 전후로 복용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출혈과 관련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반대로 피가 막히는 상황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어떤가요? 임상에서는 혈관에 직접 뭔가가 들어와서 혈관을 막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혈관 주변에 압력을 가해서 혈액의 흐름을 이렇게 저하시키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지방이식 과정에서 혈관 내에 지방이 주입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필러 시술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러 시술 시에 혈관 안으로 필러가 주입되거나 또는 혈관 주변에 필러가 너무 많은 양이 주입돼서 혈관을 막으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저하되는 그런 두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사실 이런 상황이 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생기더라도 우리 몸은 굉장히 조화롭게 대부분의 혈관들이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의 어떤 부분들은 그 하나의 혈관이 막히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괴사가 생긴다든지 또는 심하면 실명도 가능하죠. 이해가 되게 잘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집에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상황은 발생이 된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무조건 병원에 빨리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괜찮은 건지 정말 급하게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건지 병원에 가야 되는 건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필러 시술 받고 나서 어느 정도의 부종과 통증은 너무나 당연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색의 변화예요. 혈관이 바로 직접 막히게 되면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직후에 그쪽 피부가 하얗게 변해요. 창백해지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대부분 병원에서 바로 발견을 하고 바로 조치를 취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집에 가서 발견되는 경우들은 수시간 후에 필러 맞은 그 주변 부위가 혈관이 확장이 됐는데 뭔가 얼룩덜룩해요.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대부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더 심하게 진행돼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대한 무조건 빨리 병원을 방문을 하셔라. 정말 다행인 건 히알루론산 필러는 필러를 녹여서 물처럼 만들어버리는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빨리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맞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의사가 주의하고 노력해야죠. 혈관 주행을 피해서 시술을 하고요. 그리고 혈관 내로 필러가 주입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끝이 뭉툭한 캐놀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생기는 시술 직후의 문제의 경우에는 빠른 조치를 취한다면 거의 문제가 없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라인 만드는 NBU
지금까지 미용 성형 시술 후에 응급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병원에 가면 이거 하세요, 뭐 하면 예뻐져요, 뭐 그러면만 하지 이렇게까지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 기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처음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세운 나름의 철학이 있었어요. 건강한 아름다움. 의사들은 항상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과도하지 않게 안전하게 시술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고객들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지 못한다면 또 막 그것 때문에 더 과도하게 걱정하고 밤새 막 걱정하느라 앉아서 자고 막 이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임 만드는 의사 닥터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피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막 수술하다가 피 많이 나면 그날은 막 선지 해장국 먹으러 가는 건데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피 그러면 빨간색만 생각하잖아요. 파란 피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뭐 AIP 이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외계인? 실제로 우리 지구상에도 파란 피를 갖고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징어, 문어 대표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투구개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혈액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그 색소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철 이온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철이 산소하고 접촉하면은 쇠가 녹슬면은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붉은색을 띠는 거예요, 피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물들은 헤모시아닌이라는 그런 색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구리이온이 있어요. 근데 그 구리이온이 산소랑 접촉을 하면은 파란색으로 돼요. 그리고 산소를 잃으면 좀 투명해지고. 그래서 피는 꼭 붉은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철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구리가 비싸서?